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경흥되는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기엔 닛산 자동차를 과거에 살려내고 그런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칼로스 곤 전 닛산 자동차 회장의 드라마 같은 탈출극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건 뭐 단순히 뭐 유명 CEO의 탈출국 기소되고 횡령하고 도망가고 이게 아니고 사실은 거대한 프랑스와 자동차 산업을 두고 프랑스와 일본이 벌이는 거대한 자동차 전쟁이라 할까요? 그 단면 중에 하나인데 먼저 칼로스 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설명해 주시면요. 어떤 네. 사람이냐면 1999년도에 일본의 닛산 자동차가 부도 위기에 처해 네.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회장으로 가서 1년 만에 흑자로 전환을 시켰어요. 물론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곤사마라고 불릴 정도로 네. 엄청난 인기를 누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국민 영웅이 된 다음에 일본 검찰이 2018년 11월 체포가 됐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 보수를 축소해서 신고했다. 500억 정도를 축소해 신고했고 네. 회사 돈을 사용해서 부정 사용해서 본인이 집을 다른 나라에 샀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2019년도에 보석금을 내고 네. 석방된 후에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특이한 게 프랑스, 브라질, 레바논 국적 세 가지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여권을 가지고 레바논까지 탈출을 한 거예요. 네. 탈출을 한 드라마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뭐 500억 가량의 회사 돈을 부정 사용하고 보수를 축소 신고했다는데 보니까 연봉을 뭐 잘 나갈 때는 1,000억씩 받았거든요. 예, 그렇게 받았었죠. 네. 어떻게 탈출했는지 대충 윤곽은 나왔죠. 네. 일단 거의 뭐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그러니까요. 정도의 내용인데요. 일단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네. 일단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바깥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택에서 성탄절 음악회를 개최를 했다고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게 음악회를 개최했다기보다 본인의 탈출 계획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악단을 가장한 민간 경비업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네. 콘트라베이스로 추정되는 대형 악기 가방에 본인의 몸을 숨겨서 현관등의 CCTV를 피해서 밖으로 나왔다. 나와서 네, 거기서 일본에서? 그다음에 네. 예, 이제 며칠 후에 29일 밤 11시 10분쯤에 네.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이제 본인의 자가용 제트기로 이제 이스탄불 터키 공항으로 이제 네. 가게 됩니다. 30일 오전에 그러니까 터키 공항에 기소가 돼서 집에 억류된 사람이 가택연금된 사람이 저기서 정말 어떻게 일본을 빠져나갔을까? 그렇죠. 이제 첫 번째 그게 의문이고요. 가장 큰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터키 공항을 경유해서 또 어떻게 네. 사실 저기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터키 공항을 경유해서 또 저 소형 제트기 다른 소형 제트기로 네. 갈아타서 지금 레바논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집에서부터 나와서 지금 레바논까지 가게 된 경위 이 과정을 쭉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진짜 거의 뭐 첩보 영화에도 흔히 나오기 힘든 정도의 그런 영화에 내용이라고 봐야 이런 될것 스토리가 같습니다. 나오면 에이 저게 일본에서 어떻게 그렇죠. 가능하겠어 그랬을 겁니다. 네. 그런데 가능합니다. 지금 레바논에서 잘 있습니다. 여권을 2개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 여권 그중에 다른 여권을 써서 나간 것으로 일단 드러나고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프랑스도 뭐 우리나라도 여권 두 개 없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2개가 안 되는데 일정한 특정 시나 특정 장소로 여권이 이제 한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2개의 여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은 고 회장은 그렇게 해서 지금 2개의 여권을 가지고 있고 네.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힘든 방법으로 이렇게 일본을 빠져나간 게 아닌가 지금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NHK 보도에 따르면 29일 집에서 혼자 외출하는 장면이 찍혔다. 집 부근 CCTV에 잡혔다 그래서 만약 NHK 보도가 맞다면 그 콘트라베이스에 숨겨져서 네. 나왔다는 설은 사실이 아닐 거고 그건 뭐 맞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터키에서는 탈출에 협조한 사람들이 이미 검거가 됐고요. 네,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레바논으로 간 게 아니라 터키 일단 경유해서 터키를 갔습니다. 경유해서 네. 갔으니까 이곳에서도 다시 레바논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 모종의 작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작업에 탈출 협조에 관여했다라고 보이는 7명을 터키에서 체포해서 지금 조사하고 네.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내용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네.
왜 탈출했을까요? 탈출한 이유가 지금 네. 뭐 체포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네. 그 차후에 또 설명이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프랑스로 넘어가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일본에서도 아마 대체적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는 것 같고요. 실제 이 사람의 범죄 행위나 이런 비리 행위들을 누가 고발했냐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내부에 있는 임직원들, 소위 닛산에 있는 임직원들이 고발을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닛산과 르노가 지금 같은 회사로 돼 있는데 예. 일본 측에서 예. 권 회장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내부 제보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일본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프랑스로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CEO가 뭐 실형을 받아도 뭐 많이 모르겠습니다. 법을 잘 모르지만 뭐 몇 년 살지 않을 텐데 시대의 탈출국을 벌였습니다. 변호인조차 그 권 회장의 변호인조차 몰랐다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寝耳に水というんですかね、そういう感じでびっくりしてるし、裁判所に必要な情報は提供する予定ですと。 네. 지금 게다가 네. 레바논에 있는 사진이 나왔어요. 네, 네.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는 네. 부인과 함께 와인과 샴페인 잔 지금 보이시죠? 네. 지금 원래 그 자택연금이 돼 있었던 사람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탈출을 보면서 레바논에서 혹시라도 처벌받을 수 있나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만한 그 일이죠. 그래서 지금 레바논의 한 지인이 이제 베이루트에서 지금 현재 곤 전 회장의 모습을 지금 촬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아까 일본에서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중형을 받을지 저희도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네. 보석 금액의 납입 그 정도를 보면 중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저곳은 사실상 곤 회장을 처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여유로운 부인이 모습을 레바논 보여주는 게 사람이라 아니라 레바논으로 맞습니다. 간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사건에는 프랑스와 일본 간의 알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네. 세 개 회사가 연관돼 있습니다. 네. 닛산, 르노 그리고 미쯔비시까지. 합병해 있죠. 합병에 네. 있으니까 합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도권을 누가 짓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보면 르노에서 원래 근무했었어요. 그 곤 회장이 네. 르노에서 근무하다가 네. 99년도에 닛산의 주식을 사거든요. 르노가. 네. 르노가 약 43점 닛산이 어려워지니까. 닛산이 네.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파견을 나갑니다. 최고 경영자로. 그러니까 닛산이 주식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 회사의 대주주가 됐고 네. 그 회사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르노에서 닛산으로 사람을 파견했는데 그게 권 네. 회장이었고요. 권 회장이 가서 1년 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자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가 합병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지금 르노가 삼성의 전체적으로 르노가 닛산의 주식을 43% 갖고 있고요. 네. 반대로 또 르노 위에 네. 닛산이 르노의 15%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갖고 있지만 더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르노가 훨씬 닛산보다 더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미쯔비시 주식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이 르노의 주식의 15%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프랑스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 정부가. 그러니까 르노의 15% 주식을 프랑스 정부가 갖고 있다 보니까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이 일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르노가 최대 주주로서 닛산의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닛산과 르노의 합병에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닛산이 네. 중심이 돼서 합병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네. 권 회장을 일정 부분 경영권에서 몰아내고 일본 임직원이 중심이 돼서 닛산과 르노의 합병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요. 르노는 안 된다. 우리가 더 많은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네. 우리 위주로 합병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권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네. 그런 지금 추측이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다 잘못하면 닛산을 르노에 뺏기겠다, 그렇게 프랑스에 생각할 수 있는 뺏기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권 회장을 일본 검찰이 체포해서 체포해서 기소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